네, 준동사 강좌를 찍어보겠습니다. 이 구문 두 번째 시간이고 그대들은 오늘 지금 아마 모의고사를 보고 있을 텐데 점심시간 일기하나요? 그렇습니다. 잘 봐야 될 텐데. 자, 구문 같은 경우에 이제 준동사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준동사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간단한데 되게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 줄게요. 우선은 준동사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준동사라는 친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그럼 동사라는 말은 도대체 왜 붙었느냐? 동사에서 파생이 되기는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확한 준동사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원래 동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장치를 더해 주었더니 이 동사라는 친구가 다른 기능을 하도록 변화가 되어졌던 거죠. 그 기능은 다른 품사로서의 기능이 되는 거고 거기에는 명사 기능도 있고 형용사 기능도 있고 부사 기능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우리가 무슨 동사를 어떻게 뭔가를 만들어줬더니 조작 해줬더니 걔가 명사로 바뀌고 형용사로 바뀌고 부사를 기능을 하는 걸로 바뀌어진 거죠. 그럼 그 장치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에 해당이 되는 게 1번 동사 앞에다가 동사의 원형 앞에다가 우리가 to라는 친구를 붙이게 되면은 이 친구가 그죠? 어떤 이 앞에 기능이 옆에 보면은 총 3가지의 기능이 있었잖아요. 이 3가지의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 이 3가지 기능을 전부 다 하는 걸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을 부정사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사라는 개념은 정해진 형태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두 번째 같은 개념은 이번에는 동사라는 친구 뒤에다가 ing라는 거를 붙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무슨 기능을 하도록 바뀌게 됐냐면 명사의 기능, 1번의 기능이었던 명사의 기능을 하도록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름을 되게 잘 지었습니다. 동사를 명사처럼 바꾸어 주었다 해서 이 친구의 이름은 동명사가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동사라는 친구에다가 얘는 뒤에다가 ing를 붙일 수도 있고요.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pp형이라는 게 있어요. past participle이라는 pp형이 있는데 이렇게 동사의 형태를 바꾸었을 때 이 친구가 어떤 기능으로 바뀌게 되냐면 1, 2, 3번 중 2번에 형용사의 기능을 하도록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분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동사에다가 어떠한 도구적 장치를 더해 주었더니 이렇게 뭔가를 해 주었더니 무엇이 달라졌다? 지금 보다시피 기능의 변화를 가지고 왔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친구의 이름을 우리는 준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의 기능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의 기능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동사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는 오지만 동사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근데 얘네가 동사의 기능은 하지 않지만 그죠? 동사 기능이 아닌 명사 기능, 형용사 기능, 부사 기능을 하게 되지만 중요한 건 얘네가 또 무엇으로 동사에서 어쨌든 파생이 됐기 때문에 어떤 거에 대한 특징이 있냐면 동사의 성질적인 부분은 보유를 또 하고 있어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것이 우리가 동사라는 친구는 부정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예를 들면 play tennis라는 거를 don't play tennis라고 바꿀 수 있듯이 동사 자체에다가 어떤 장치를 해주면 부정이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이 가능하다. 투부정사, 이 준동사 이런 것도 부정이 가능해요. 어떻게?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붙여주게 되면 부정이 되는 거고, 여기 앞에다가 not을 붙여주게 되면 부정이 되고, 동명사라던가 아니면은 동명사, 분사라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얘네들 앞에다가 부정을 붙여주게 되면 이게 부정이 되는 거죠. not을 붙여주게 되면 부정이 됩니다.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거는 중요한 기능인데, 이건 이제 해석적으로도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친구들 앞에다가 주어를 써줄 수 있습니다. 주어. 근데 얘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준동사에 대한 주어잖아요. 준동사는 문장의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장의 주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준동사에 해당이 되는 주어를 앞에다가 붙여줄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을 약간 주어랑 구별을 두기 위해서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투부정사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투부정사의 앞에 이 투부정사의 동작을 행하는 주어를 써줄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명사 띡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두 가지의 옵션이 있게 되죠. 전치사 for라던가 of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명사를 써주게 되는데, 이 for랑 of 중에는 상당 부분 for라는 친구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of를 쓰는 경우는 얘 앞에 봤더니 사람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라는 친구가 있더라는 거죠. 뭐 kind, 뭐 wise 이런 사람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가 여기 앞에 있는 경우 우리가 for라는 전치사 대신 of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동명사라던가 그리고 분사 같은 경우에는 같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명사가 있으면 그냥 명사를 써주면 됩니다.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냐면, 대명사를 써줄 경우에서는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I 같은 경우는 I를 써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명사의 격 중에 얘는 소유격이랑 목적격의 형태만 앞에다가 달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 분사적인 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좀 더 설명을 구문으로 해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문장에 그죠? 주어 동사를 적어 볼게요. 예를 들면 영어는 여기에 주어 자리고 여기 동사 자리라고 봐요. 영어는 재미가 없다. 영어는 어렵다 라고 쓸까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English is difficult. 근데 되게 막연하죠. 영어가 어렵다는 건 되게 막연해요. 말도 안 나와.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뭘 적어주고 싶은 거냐면, 영어가 아니라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런 내용을 써주고 싶은 거야. 영어 공부하다라는 게 study English예요. 그죠? 영어 공부하다. study English.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동사라는 친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study English를 적어주게 되면은 동사가 두 개에 해당이 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라는 품사고, 그러면 우리가 동사라는 이 덩어리를 무엇으로 명사로 바꿔줄 수 있는 두 가지의 장치를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1번은 여기 앞에다 to를 붙여주면 되죠. 2번 같은 경우는 study 뒤에다가 ing를 붙여주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단순하게 to study, studying이 동명사가 아니고 얘네들이 데리고 다니는 이 친구의 덩어리가 다 투부정사가 되고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studying 같은 경우에도 studying이 동명사가 아니라 studying English까지가 동명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얘네가 명사처럼 바뀌어서 이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끝이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써야지. 이 앞에다 또 써주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한국인 아이들이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코리안 키즈라고 쓸 거잖아요. 코리안 키즈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코리안 키즈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걸. 그럼 K 키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우리가 뭘 달아준다? for이라는 전치사를 써준다고요. 얘 같은 경우 studying 같은 경우에는 그냥 K-Kids라고 Korean Kids라고 써주면 되지만 to study English 같은 경우에는 for이라는 전치사를 써가지고 for K-Kids라고 써줘야지 한국인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보다시피 얘네들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달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해당이 되어진 특징, 세 번째 행해지는 특징이라는 거는 얘네도 동사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꾸며주고 싶었을 때에는 부사라는 친구를 가지고 수식을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to study English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고 쓰고 싶었을 땐 명사니까요. 열심히라는 단어를 형용사로 쓸 기회가 아니라 그냥 study English hard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hard to study English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부사라는 hard라는 친구가 얘를 꾸며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좀 더 구문적인 것들에 관련된 것들은 설명을 하면서 문장을 보면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으면 좋은 게 동사라는 친구에다가 얘네들을 했더니 기능이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얘네들이 어디서 보여질지가 눈에 좀 그려지겠죠. 왜냐면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내지는 전치사 뒷자리인데 전치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전치사에는 to라는 전치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엔 투부정사를 쓰진 않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to와 전치사 to와 투부정사 to가 만났을 때는 혼돈을 줄 수도 있고 말하기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쓰고 싶었을 때 투부정사를 쓰진 않고 동명사를 쓰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투부정사라던가 동명사가 명사 기능을 할 때에는 주어 자리에 보일 수도 있겠고 목적어 자리에 보일 수도 있겠고 보어 자리에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 들어가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명사 역할이라고 나와 있죠. 말하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덩어리가 명사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서 보이게 될 텐데 색깔 펜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To live. 이게 명사 자리죠. To suffer. 이것도 명사 자리입니다. 왜 명사 자리라고 단정 짓나요? 이거는 앞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동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보어를 쓰게 됩니다. 보어는 보어를 쓸 때에 이 보어 자리에 명사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거라면 얘네 둘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둘의 자리를 바꾸어도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to live 사는 것은 to suffer 고통이다. 산다는 것은 고통이다. to survive 또 뭐 하는 거는 또 생존한다는 것은 is to find some meaning. 무엇을 찾는 것이냐면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인데 그 고통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투부정사가 이렇게 명사절로 쓰여졌을 때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는 것은 고통인 것이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생존한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cuddling on the baby car's laps, looking at the pictures book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명사로 쓰여질 수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명사로 쓰여질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었던 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투부정사라는 친구도 명사로 기능이 있었고 동명사라는 친구도 명사로서의 기능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늘 쓸 수 있으면 상관이 없긴 하겠는데 이 지금 보다시피 앞에 동사 뒤에 지금처럼 목적어 자리에 쓰여지는 경우 그러니까 주어 자리랑 보어 자리는 투부정사를 쓰던 동명사를 쓰던 상관이 없어요. 둘 중에 어느 걸 써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누굴 쓰던 상관이 없게 되는데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같은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이 동사에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뒤에 투부정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를 정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정해 있어. 짝이 정해져 있어. 놀고 싶은 친구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투부정사를 취하는 친구 동사의 성질 같은 경우 앞에 동사들은 보통은 상당 부분 긍정적이고요.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부정적입니다. 동사의 어감이. 그리고 무조건은 아니고 상당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예외라는 게 늘 있으니까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또 동사의 성질상 이 투부정사 내용 자체로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당할 만한 그러한 동사들. 예를 들면 내가 원한다라는 want라는 동사는 뒤에 내용이 원하는 건 내가 과거에 했던 걸 원하진 않잖아요. 앞으로 할 걸 원하기 때문에 뒤에 올 내용이 미래지향적인 거를 담을 수 있는 형태의 동사가 온다는 거죠. 그럼 동명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재와 과거에 관련된 내용을 쓸 수 있는 형태의 동사가 옵니다. 예를 들면 즐겼다, enjoy 라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이런 enjoy 같은 경우 이게 현재라던가 과거에 대한 거일 때 이제 동명사를 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enjoy는 뒤에 동명사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목적어 자리라 하더라도 여기엔 to 거들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이들은 즐긴다. 뭐 하는 것을 즐기냐면 도와주는 사람의 랩, 무릎에 위에서 뒹구는 거, 껴안겨 있는 거를 좋아한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 또 ing니까 얘네 둘이가 병렬 구조겠죠. 그러니까 목적어 2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보는 것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즐기는 게 두 가지인 거죠. 이 돌봐준 사람 무릎에서 이렇게 안겨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림책 같은 거를 보는 거, 이 두 가지를 즐긴다는 겁니다. 괜찮죠? 오늘날의 세상에서 parenting, 여기가 문장의 또 주어니까 또 ing로 쓰였으니까 동명사 주어가 맞죠?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거,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 parents가 부모님이라는 명사인데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동사처럼 쓰이게 되면은 동사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유연한 사고.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뭐와 똑같으냐? about 때문에 쓴 거예요. letting your children. let이라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뒤에 목적어, 목적보어가 있을 거라는 거를 조금은 생각하고 문장 구조를 좀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오형식 동사 중에서도 사역 동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다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적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뒤에도 한 번쯤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당신의 아이가 발전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데 자신들만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혹은 그녀라는 거는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혹은 그녀라는 그 자체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아기를 기르기보다는 자신의 아이가 자신들의 인격 성장 사람으로서 독립된 주체로서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한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쓰는 경우고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하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쓸 때 투부정사는 쓰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투부정사의 to와 전치사의 to가 만나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죠? 자, 2번 같은 경우 desert, 사막이라는 것은요. 사막이라는 것은 be good, can be good location, 뭐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장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좋은 장소냐? 이 투부정사의 내용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용사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양 에너지를 경작할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사막은 해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형용사에 쓰일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분사 구문 중에 투부정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분사가 있는 거예요. ing라던가 pp 형태. 그럼 선생님 여기에다가 farming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됩니다. farming이라고 써도 틀린 문장은 아니나 우리가 투부정사와 분사의 선택권이 있었을 때는 투부정사의 형태를 좀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좀 더 선호해서 쓰는 편이긴 하죠. 자,
자, change 변화입니다. 변화인데 어떤 거에 대한 변화냐? 전치사가 있으면 우선 묶을 준비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Sea water chemistry, 바닷물의 화학 성분 속에서의 변화죠. 근데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 무엇으로부터 이 화학 성분의 변화가 발생됐는지를 또 설명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꾸며주게 돼요. 어떻게 단정을 짓나요? 동사 뒤에 ing를 썼기 때문이고 뒤쪽에 보게 되면은 동사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멀리 있는 형태의 동사가 문장의 동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따로 접속사가 없다면 result from 같은 경우에는 뒤에 원인을 적게 되고요. result from은 또 중요한 게 얘는 일형식 동사예요. 일형식 동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동태라는 구문을 만들 수가 없게 되거든요. 수동태?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수동태라는 건 원래 문장이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 건데 이건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일형식은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없으니까. 근데 수동태를 안 된다는 거는 얘가 분사 형태로 바꾸었을 때 분사라는 형태로 바꾸었을 때 우리가 PP 형태의 분사는 써줄 수 없다는 겁니다. 분사로서 기능에서는 ing만 있는 거예요. PP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사로서 쓰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PP형으로 ing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발생이 되어지는 바다물, 그죠? 바다의 화학 성분의 변화는 아마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건데 어디 영향을 주느냐? 깊은 바다 물고기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들의 라바 스테이지라는 거, 라발이라는 건 애벌레죠. 그죠? 걔네들의 이제 애벌레, 유충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단계에서의 깊은 바다 물고기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부터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화석연료에 태우는 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전치사, 명사 가로로 묶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명사 뒤,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거 얘기했었죠. 그죠? 형용사 얘기를 좀 안 했었구나. 그것도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꿈의 직업인데 한국 학생들의 꿈의 직업은 당연히 건물 주기인데 이건 좀 옛날 얘기인가요? 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꿈의 직업은 더 다양한 것으로 더 다양하게 자라납니다. 이거 우리 수능 특강에서 공부하면서 계속 많이 봤던 건데요. 얘 같은 경우 grow라는 단서가 일반적으로 자라다라는 뜻인데 grow가 형용사라는 친구를 동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다라는 become의 뜻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diversify가 다양화시키다라는 동사인데 동사에다가 지금 얘는 ed를 붙여서 pp형으로 바꿔준 거야. pp형이라는 건 문장에서의 형용사 기능 기억하시죠? 형용사 기능이 된 거고요. 그래서 다양화가 되어진 이라는 형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더 다양화가 되어지고 있다 라는 뜻이고 thanks to는 고맙다가 아니죠. 전치사입니다. 뭐뭐 덕분에 라는 전치사죠. 뭐 덕분에 그러면 얘네들은 다양해졌느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라는 배출구에 대한 영향 덕분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인터넷 이런 거 덕분에 어때요? 이 아이들의 꿈이 다양해지는 거죠. 왜냐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의 그럼 PP형은 도대체 뭡니까? 이 diversify가 PP형이 되죠. 되시겠죠? 자, genetic tracking, 유전자 추적입니다. 무엇을 통한? 세대를 통해서 발생이 되는 throw라는 게 이건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뭐뭐를 통해서라는 전치사고 뒤에 명사를 동반하게 되죠. 세대를 통해서 발생이 되는 유전자의 트래킹, 추적이라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help라는 동사도 이제 우리가 또 착안을 해봐야 되는 사실이 help도 어떻게 돼요? 목적어, 목적보어라는 구조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은 to predict 목적어, 목적보어 자리에 투보정사를 쓴 이유가 바로 이 help라는 단어 때문이고 이 help는 오형식 동사로 쓰여지게 됐을 때 이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잖아요. 지금처럼 to predict를 써도 되지만 predict라는 동사 원형을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무엇을 예측하도록 해주느냐? 가능성이죠.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인데 그럼 얘는 도대체 뭐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 친구입니다. of라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라는 친구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 전치사 뒤에 동명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죠? 이 person이라는 친구를 뭐라고 봐야 돼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동명사 앞에 뭘 써줄 수 있다? 그 동명사에 따르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친구를 써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의미상의 주어를 써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검사를 통한 세대를 통한 유전자의 검사가 도움이 됐죠. 의사들로 하여금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 건데 어떤 가능성이냐? 한 사람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지금 보다시피 얘는 to diagnose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 to는 투부정사끼리의 연결, 앞에 있는 이 to와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럼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왔던 가능성이겠죠. 비록 뭐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을 치료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이건 투부정사에 대한 부정도 볼 수가 있게 되죠. 질병을 걔네가 비록 치료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진단은 할 수 있다. 예측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유전자가 세대를 통한 유전자에 대한 이점이죠. 의사들에게 줄 수 있는 이점. 괜찮죠? 자, 선글라스는 얘는 이 친구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keep이라는 동사를 보는 순간 뒤에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목적 보어의 형태를 많이 보게 될 텐데 얘는 대표적인 또 오형식 동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자리가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얘네 둘끼리가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적어주는 거고 눈이라는 입장에 생각을 해야 돼요. 눈은 지가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보호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둘의 관계가 지금처럼 수동인 경우에는 이 목적 보호 자리에 쓰여지는 친구가 바로 PP형의 분사를 써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명사 아니면은 형용사가 되는데 명사는 쓸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쓴다는 건 목적어와 둘의 자리를 바꾸어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형용사를 쓴다는 거는 앞에 있는 목적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쓰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어 자리의 품사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명사를 쓰는 경우엔 동격의 의미, 둘을 바꾸어도 성립이 되는. 근데 형용사는 앞에 있는 그 목적어에 대한 상태 설명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보호가 되어지는 상황이고 무엇으로부터? 강한 태양빛으로부터.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게 선글라스죠. 특히나 UV 광선으로부터의 태양광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쉼표 뒤에 so를 쓰게 되면 그래서라는 원래의 뜻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must have accessory, 반드시 가져야 되는 액세서리다. 무엇 하기 위해서냐면 건강한 시야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쓰고 있으면서 얘도 전치사 뒤에 또 동명사를 쓰고 있는 게 보여지죠. 얘는 그래서 1번 여기에 protected라는 분사가 쓰인 거고 얘는 전치사 뒤에 ing형이었던 뭐가 쓰여졌다? 동명사라는 친구가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부사 역할 같은 경우는 부사 역할은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게 분사 구문도 사실 아까 형용사라고 했지만 부사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부사 구문에서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투부정사에 있는 게 부사 역할이 있고 그리고 분사라는 친구들이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는 분사라서가 아니에요. 얘는 분사 구문이라는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사 구문은 또 도대체 뭡니까? 라는 게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분사 구문은 원래는 부사절이었던 문장을 부사절의 문장이 있었어요. 부사절의 문장. 부사절이라는 거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친구가 있고 문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접속사의 주어 동사, 이거 뒤에 문장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부사절 접속사가 있고서 주어 동사를 쓰면은 뒤에는 이제 원래 주인공 문장인 주절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주인공 문장인 주절.
근데 뒤에 있는 주인공 문장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이니까. 그럼 누구? 이 부차적인 부사절을 건드리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 분사구문이라는 건 이 부사절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만드냐면 우선 첫 번째 이 부사절의 접속사를 날려줍니다. 두 번째 주어가 똑같잖아요. 주어도 날려줘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동사를 ing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분사 구문이죠. 이해가 되죠? 이게 ing 구문, 분사 구문이에요.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보다시피 ing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명사 기능은 아니잖아. 왜? 우리가 부사절에서 만들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를 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태가 닮아서 그래요. 얘는 PP형은 없나요? PP형은 원래는 분사 구문에 없습니다. 그럼 왜 PP형이 나오게 되냐면 밑에 11번을 설명을 하겠지만 얘가 무조건 ing를 붙이는 거잖아요. 처음 만나는 동사. 그러면 수동태인 경우에는 비동사 더하기 PP형으로 동사가 쓰여져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동사에 ing를 붙이게 되면 빙이 되죠. 그죠? 근데 빙 같은 경우는 뜻이 없기 때문에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PP형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11번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faced with a problem you don't understand. 뭐 너가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거는 명령문이죠. 그죠? do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명령문입니다. 그럼 명령문인데 주어가 없네요. 당연히 없죠. 명령문은 주어가 없는 건데 누구라서 알아서 그래? 주어가 you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명령문 앞에는 정확하게 따졌을 때 you라는 주어가 있는 거고요. 얘도 그럼 이 faced라는 PP형으로 문장이 시작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문장. 그죠? when you 라는 문장이었어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에 직면을 했을 때 라는 문장이었어. 그런데 처음 만나는 접속사를 날려줬고요. 뒷문장의 주어와 똑같기 때문에 날려줬죠. 그리고 처음 만나는 동사를 ing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빙으로 바꿔줬어요. 그죠? 근데 얘는 뜻이 없어서 생략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PP형만 또 남은 거예요. 그래서 ing형도 올 수 있고 pp형도 남게 되는 거지. 분사구문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그 처음 만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뭐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do any part of it. 어떤 것이든 하세요. 그죠?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이때 do는 뒤에 있는 understand를 강조해 주는 거야.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어느 것이든 얘는 또 any part겠죠. 어느 것이든 하십시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then, 그리고는 go back, 돌아오십시오. to it,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돌아오십시오. 라고 해서 이때 만나는 대명사 이 친구들은 앞에 있었던 문제겠죠. 문제에서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문제 접근해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죠. 동사 앞에서 do를 쓰게 되면 동사에 대한 강조 표현이 된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don't lower your expectation. 당신의 기대치를 낮추지 마십시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여기가 부사의 기능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냐면 바로 your performance, 너의 수행력이라는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의 기대치를 낮추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7등급을 받는 수행력을 가지고 있는 그치 7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치? 그렇다고 해서 네가 1등급이라는 너의 기대를 낮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raise your level, 너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다 명령문이에요. 어떤 수준이냐면 수행에 대한 수준을 높이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요? 당신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네가 수행할 수 있는 거 오히려 높여봐. 그런 거지. 너의 수행력을 맞추기 위해서 너의 기대치를 낮추지 말고 너의 수행력이라는 수준을 높여봐. 너의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7등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가 1등급이라는 기대치를 낮추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수능 지문이 나와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물론 도움이 되겠고 글을 많이 보면 또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구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연습을 해보는 게 너의 뇌의 유연성에 위해서 좋겠죠.
So all form of life, 뭐 삶의 모든 부분이라는 거는 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러면서 이것도 분사구문이야. 얘가 분사구문인 거야. nourishing and protecting. 여기 앞에 생략된 부분이 바로 all form of life. 문장의 주어가 생략됐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앞에 얘네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이라는 거는 서로 밀접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 서로를 nourishing, 이게 번영시키고 그다음에 보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분사구문이 뒤쪽에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문장이 이렇게 원래 문장이 나오고 쉼표를 찍고서 ing와 pp가 쓰여져 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해를 접할 때는 분사구문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끊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거 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해석할 때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걸 이제 어법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주어를 찾는 방향으로 풀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되시겠죠? 여기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3과 끝. 4과에서 만나요.